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1번님 상대방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1번님 상대방은 최근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번님도 어쩌면 상대방이 매우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아시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이 업무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인데 이 결정이 쉽지 않아서 힘들다, 뭐 이런 고충을 약간은 털어놓으셨을 수도 있겠다. 또는 뭐 SNS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1번님이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있을 정도로 매우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이 최근의 상대방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상대방은 어떤 물리적인 이동수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 출장이 잦은 상황, 자기로 하여금 계속하여 움직이게 하는 그런 주변의 상황적인 여건이 있을 수 있어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내가 머물지 못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리고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 많이 체력이 소진되고 마음이 좀 고달프다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가 돌파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예 체념한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저 사람 이런저런 일을 척척 쳐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안간힘을 다해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내가 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좀 반강제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해 라는 좀 다부진, 근데 조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속에 있는 힘을 다 끌어서 쓰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모습에서 좀 나타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의 현재 상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는 미래의 풍요를 위해서,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내 삶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시련이고,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만은 없다, 어떻게든 돌파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단을 보이시는 것도 뭔가 좀 지금 포기해서는 안 돼 라는 심정이 절절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분이 업무로 굉장히 지쳐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움직일 만한 여유가 안 되는데 자주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내가 지금 도저히 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변의 그런 업무 환경이 안 좋아졌다든지,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게끔 그렇게 뭐 집 계약이 얽혀 있다든지,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발생한 상황이 매우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잃으면, 내가 삐끗하면, 내가 이런 약한 모습을 주변인들에게 보이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달성될 수 없어. 이분은 현실적인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고,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같아요. 현실 감각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가 안정과 평화, 그리고 좀 부유하게 사는 것, 그런 부유한 환경이 있어야 내가 가정도 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넉넉한 인심이 넉넉한 곳간에서 나온다고, 자기도 평안한 그런 관계를 꾸리려면 내가 지금 이 관계에 어떤 감정에 매진하기보다는 현실의 이 과제를 다 쳐내고 현실의 그런 부유함을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도 뭔가 번영과 풍요와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지만 내가 인생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라는 것이 이분의 지금 현재 근황인데, 상대방에 비해 여러분의 에너지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의 좀 두드러지는 에너지.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은 내가 지금 바쁘다라는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나 소식은 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나 바빠, 나 지금 무엇 때문에 바빠, 이렇게 자기가 바쁘고 힘들고, 내가 지금 이런 계약 때문에 골치가 아파, 지금 내가 출장을 가야 돼서 지금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갑게 응대를 할 텐데, 하지만 상대방의 바쁨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는 어떤 식으로든 좀 대답을 하거나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고, 이거는 꼭 상대방과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뭐 추가적인 그런 진학 학업을 추구하는 그런 바가 있는데, 이거를 뭐 상대방에게 소상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원래 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목표의식이 있고 여러분만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만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안정이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런 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나 노력하는 방향이나 목표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스스로를 좀 감추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은 상대방이 바쁜 걸 알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름의 현실적이고 여러분의 그 미래와 관련해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바라는 바, 노력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있다.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상대방의 생각에만 골똘하게 빠져있다는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이거를 뭐 굳이 상대방과 공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시는 게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서, 두 분이 좀 각자 바쁘신 상황이 지금일 것 같은데, 그러면 현 시점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1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이분의 속마음은 지금 두 분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면 뭐 관계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 이 관계를 내가 놓아주어야 할까라는 한 갈래의 마음과,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양갈래의 마음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떠나고 싶다. 왜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 힘들고, 어쩌면 1번이 나를 이미 떠났을 수도 있고, 1번이 나의 이런 바쁜 모습, 자기 자신을 신경 써주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말도 좀 차갑게 하고 무뚝뚝하게 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좀 질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 역시 이 관계를 놓아주고 떠나는 게 괜히 미련을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내가 익숙한 상황을 떠나야 되지만, 그런 작별의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가 아닐까? 마침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이직을 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나에게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야 라고 좀 자기 자신을 위로해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아예 포기해 버리는 선택 말고 그 가능성을 염두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진전, 우리가 헤어졌다면 이거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내가 아예 버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약간 좀 갈팡질팡 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좀 마음적으로 힘들고 예민하고 지금 이 힘든 이동의 과정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자기가 좀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면 또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도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진짜 양갈래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또 예민한 상황이시라는 것, 이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기에게 큰 충격을 주는 존재, 지금 자기에게 큰 마음의 고통을 주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비통하다라는 감정이 이분에게 강하게 들 거예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옛날에는 날 이렇게 지탱해줬지만 여러분 지금은 나를 전혀 지탱해주고 있지 않다. 나를 지금 이 고난 안에 혼자 내버려 두고 있다. 나를 매우 혼란하게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내가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을 좀 원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뭔가 마음속 깊은 목소리를 듣자면 선택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처지를 고려할 때 여러분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준 걸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을 놓아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이 관계를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는 고통,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환기시키는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자기에 있어서 좀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분 마음속에 있긴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요? 1번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지. 자꾸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 이런 거를 갈구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목소리, 자기 마음의 그런 내면적인 목소리, 진정으로 그런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목소리는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이냐, 내가 놓고 떠나야 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나를 혹시 아직 원망하고 있다면, 나를 아직 미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와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없다면 내가 놓고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상대방에게 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근데 내가 놓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자꾸 쥐고 가고 싶은 사람, 그 속을 모르겠고 도대체 나 없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나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혼자서 출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쉽게 놓아줄 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여러분과 원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의 형태. 그래서 여러분과 원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그 혼란한 감정이 같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안정적인 관계가 과연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바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몽상이나 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바라는 관계는 우리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쌓아왔던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획득하는 것, 이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마음속으로 깊은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이 관계의 끈을 놓을 수 없고 여러분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쟁취하는 것, 되찾아오는 것, 여러분만의 그 세계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을 다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이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뭔가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요.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막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뭔가 또 막상 행동하기에는 조금 저어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놓아줘야 되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깊은 목소리를 따라야 되나 라고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 끝에 좀 내릴 만한 답이 무엇일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내릴 만한 답. 상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지고 이때는 약간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자신의 그런 말 그대로 열정, 어떤 행동력을 내가 보여줘야 하고 지금은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자기의 지금 이 바쁜 문제, 자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자기가 계속 출장 다니고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해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좀 시간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뭐 잠시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 술이라도 한잔 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제안하는 자리에 자기가 좀 안정적인 모습,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보자면 그때가 오면 이 사람은 행동할 것인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그런 결정을 아직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그런 안정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얻어먹을 수 없다, 여러분에게 뭔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여러분에게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뭐랄까 결정적인 모습, 여러분을 이제 매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쫙 빼입고 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여서, 결정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기는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나와의 관계, 어떻게 우리 관계가 흘러갈지 관계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 흐름. 상대방과 나의 관계 흐름. 이 사람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진전되기가 어렵고 여러분도 먼저 움직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이 태세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굳건해서 뭔가 충동적으로 전화한다거나 충동적으로 만나자고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일이 자기 생각보다도 더 빨리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문제를 이렇게 경시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출장 가는 건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계약, 맺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진짜 헌신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맡은 직무에 대해서 요거를 12 기준이라면 11, 12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분에게 해결의 시점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이분이 그렇게 원했던 좀 안정적인 관계로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체감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분과의 관계는 낭만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안정적인 관계로 삽시간에 수루룩 진전이 되는 형태. 근데 그 초반에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행동하기까지 자기가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여러분을 보내줘 마라 이렇게 내적 갈등을 겪는 시기가 조금은 있겠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가고 나면 자기는 빨리 이 관계를 다시 허니문 시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관계가 확고하게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 흐름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좀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있을지, 이 사람 말고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나의 새로운 연애 1번님과 어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님과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일단 1번님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이렇게 쉽게 여지를 내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님이 지금 처음에 상태 뽑았을 때처럼 여러분이 지금 염두로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삼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 눈앞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지금 현상 유지 중이지 이 현상을 변경시킬 여유가 없다. 또는 변경시킬 의지가 없다. 난 그런 뜻이 없고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여유가 안 돼. 지금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지키기에 바쁘고 그 이상을 향해서 내가 달리고 있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과 여러분이 뭔가 성사되기는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만의 그런 목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이 쳐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조언점만 하나 뽑아보고 상대방과의 좋은 점 그리고 메시지 카드도 같이 하나 뽑아볼게요. 상대방과의 좋은 점과 메시지 카드. 메시지는 좀 의외인데 틀렸다. 여러분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가 있다면 틀렸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사실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는 돋보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찾아봐야 보이는 것들, 숨겨져 있지만 잘 찾아봐야 보이는 그 작은 글자들에 진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찾아야 하고 진실로 지금 이 관계에 대한 증거나 내 마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혼란을 느끼는 것이 있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거나 하다면 그것이 틀렸으니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이 숨어져 있음을 알아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금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빠르게 단절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빠르게 밀어붙이려 하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시려 한다면 그곳을 조금 자제해 주시라 라는 정도의 얘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절제하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또는 나 안 그래도 골치 아프니까 이 관계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싶어 라고 상대방을 밀어붙이거나 단절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틀린 거일 수 있다. 상대방이 뭐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겠지 라는 생각이 틀린 거일 수 있고 또는 뭐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마음이겠지 라고 짐작하는 것이 틀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여지를 주시고 한번 이 상황을 잘 뜯어보시라 정도의 얘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 카드 리딩 여러분의 지금 확고한 우선순위가 있는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 상대방에 대한 현재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 상대방의 현재 상태, 2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이번님 상대방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고 있으실지 일단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을 꾸리시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님 상대방이 최근에 큰 뭐 상여금을 탔거나 보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서 그나마 좀 내가 마음에 숨통이 트였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평소에 부족하게 여기던 자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새롭게 얻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고달프지 않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것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도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장기적으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내 눈앞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싶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왔구나. 그리고 내 나이를 돌이켜 볼 때 그런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연령대의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지금 이제 가족과 성공,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사회적인 기대를 받는 연령에 놓여 있다. 특히 가족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원가족,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너도 이제 좀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해봐, 이런 식의 말을 듣거나,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주변인들은 이제 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나 역시 내 삶의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당장의 그런 매일매일의 일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디로 와서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런 고민이 가장 많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의 형태, 그리고 나의 관계의 형태, 나의 미래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의 현재 근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현재 근황.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떨어져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미 관계를 맺었다가 끊어지신 분들, 이게 단순한 썸봉 정도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오랫동안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우리가 헤어지기로 완전히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관계가 좀 그래, 우리 좀 시간을 갖자,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기대하던 우리 관계의 미래가 있었는데 그런 미래상이 깨지게 된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라고 이분이 느끼는 방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 관계에 마음을 쏟았는데 이 관계가 나를 놓고 떠나갔구나,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나의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됐구나 라는 생각, 이분의 지금 현실적인 안정, 하지만 내면 속의 불안, 이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장 같은데, 그런 마음속의 불안을 가장 가중시키는 요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정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의 시기에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 가정을 꾸리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상대방을 여러분으로 이제 나름 점 찍어두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근데 그런 자기의 이미지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었던 이미지가 깨지고, 그거는 이제 과거로 가버렸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좀 상실감을 느끼고, 자기가 이 상실감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데,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감추고 내가 좀 내 스스로를 절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관찰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아마 상대방이 이 정도로 좀 혼란스러워하는 거를 모르실 수 있고, 상대방이 잘 지내는구나, 나랑 깨졌는데도 잘 있구나, 자기 가족들이랑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자기 직업적으로 열심히 잘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좀 배신감을 느끼거나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 없이 잘 지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이분이 의도적으로 자기 모양새를 좀 감추고 자기 약점을 감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혼란스럽게 하려는, 왜냐면 여러분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괜히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SNS에 나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린다거나 자기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올린다거나 여러분이 좀 봐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과 가족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잖아 라는 거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같이 좀 볼까요? 지금 2번님의 에너지. 지금 2번님은 좀 어떤 상태이실지. 2번님도 사실은 조금 안정적인 관계를 꿈꾸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과 같이 내가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떠나야겠다라는 이런 좀 지긋지긋함, 상대방의 저런 태연자약한 모습 또는 상대방이 일부러 가장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좀 질려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움직일까? 정말로 나를 완전히 이 관계를 정리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여러분도 이 관계에서 떠나서 여러분만의 그런 또 안정적인 새로운 관계를 찾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좀 주도적이랄까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 미련도 있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좀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럽긴 한데 그래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도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찾아야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나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결혼 정년기라거나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라거나 내가 평소에 꾸리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있고 같이 살고 싶었던 집의 형태가 있고 그런 구체적으로 그려오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도 내 나름대로 구현해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지금 하시고 있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고민하는 내용은 사실 좀 비슷해요. 가정에 대한 고민, 가족에 대한 고민, 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나의 가정을 꾸릴까 라는 그런 삶의 형태에 대한 고민인데 각자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계신 상황인 거죠. 이런 게 서로 좀 공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현 시점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번님 상대방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지금 2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지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 현실과 가정 그리고 그거를 이루고 싶다라는 열망이 되게 가득해요. 연애에 대한 갈망보다는 어떤 결혼, 가정, 동거,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고 그거를 내가 실현시키고 싶다라는 바람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집을 여기에 마련하고 결혼을 이렇게 올리고 그 상대가 너였으면 좋겠고 그런 식의 상상을 해요. 막 우리 관계가 다시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이런 형태의 상상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때가 올까? 이렇게 그런 때가 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분의 한 가지 뭐랄까 단점이랄까? 하는 거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근데 일단 좀 참으려고 해요. 일단 좀 인내하려고 하고 일단 좀 신중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충동적으로 행동해도 될까?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일단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좋은 때가 오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어떤 길조가 좋은 사인이 오기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 때가 오면 진짜 우리가 실용적이면서도 헌신적인 관계, 풍요로운 관계, 서로가 이제 장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여러분과 겪고 있는 과거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안 됐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 관계가 이제 잘 이어나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바라는 바는 진짜 뚜렷한데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다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그래서 뭔가 내가 꽉 쥐었어야 할 사람인데, 꽉 이렇게 붙들어야 했을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를 꽉 쥐고 갔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결혼, 가정, 이런 미래가 왔을 텐데, 나의 실수로, 나의 어떤 무관심, 나의 그런 순간적인 실수, 나의 그런 순간적인 나태함, 이 사람이 좀 권태로움을 보여줬다거나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 사람이 뭐 주변인, 자기 가족이나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어서 그 관계를 여러분과의 관계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겼다거나, 그래서 내가 좀 밸런스를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아,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권태로운 모습,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 마치 여러분은 기본값으로 내 곁에 언제나 있을 것처럼 내가 좀 함부로 굴었다, 무심하게 굴었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나 역시 이 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내가 차단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갖는 의미,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 사람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함부로 대했거나 등한시했거나 무시했다라고 너는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요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대나 이런 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었던 노력의 크기와 이번님이 바라는 어떤 마음의 크기가 서로 상이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님이 원하는 것과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달랐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자기가 그냥 뭐 말없이 데이트할 때 뭐 밥 한 번 사고 술 한 번 사고 자기가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내고 하는 게 자기 나름의 큰 노력이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그보다는 뭐 진솔한 얘기를 기대한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문득 찾아오는 거를 기대한다거나 이벤트를 기대한다거나, 근데 이 사람은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평상적인 그런 루틴적인 관계가 좋지, 그렇게 그런 이벤트가 무슨 소용이냐, 생일 챙기는 게 무슨 의미냐, 기념일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냉담하구나, 이 사람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타성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행동을 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나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 거고, 내가 원래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은 사람인 걸 어떡해, 내가 원래 그렇게 낭만적인 기질이 없는 사람인 걸 어떡해, 그거는 내 나름의 최선이었는데 너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건 정말 힘들었어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은 좀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지점이 조금 엄두가 안 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그런 노력이 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확실히 우리 관계에서 변화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가 어떤 결정을 요하는, 결단을 요하는, 전환점을 요하는 관계라는 거를 이제는 알겠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동시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나와의 관계의 모습, 상대방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 아, 이 사람은 진짜 현실적인 관계를 원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내가 아끼고 보살피고 보듬는다 라는 조금 뭐 아빠 같고 엄마 같고 부모님 같고 뭐 어떤 면으로는 가부장적이고 이런 면을 원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가 그 가정을 정말 잘 챙길 것이고 살뜰하게 보살필 것이고 자기가 그런 가정의 안정과 평화,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가 뭐 원하는 거 안 하고 내 시간을 가정에 쓰고 내가 원하는 여가 활동도 이제는 안 하고 그런 가정적인 삶의 루틴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루틴을 바꿀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과의 관계가 안정화되길 원하고 가족의 관계, 가정의 관계, 같은 동반자의 관계가 되기를 강렬하게 바란다 라는 게 상대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상대가 바라는 거는 뚜렷하지만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좌절됐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약간은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대가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리는 답은 뭘지 상대가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답. 상대가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답은 한참 동안 이런 내적 방황을 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내적 방황을 하지만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가 정말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의 직관이 바라는 바가 뭔지. 여태까지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너 이제 결혼할 때도 됐잖아, 너 이제 가정을 이룰 때도 됐잖아, 아니면 네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뭐 이거라며, 뭐 그렇게 뭐 너가 지금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너도 이제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너의 미래를 그려봐야지, 이런 주변의 압박도 분명히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부모님이 자꾸 결혼을 하라고 한다거나 형제 자매가 다 결혼한 상태라거나 형제 자매의 그런 부모의 기대가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조금 외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뭐랄까 꿈을, 동경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거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그거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정말로 안정적인 것,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 한마디로 앞으로 계속 끝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상대방이 분명하게 내릴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거는 주변의 압박이 아니라 내가 동해서, 내가 정말로 원해서, 내가 강력하게 바라는 미래상이 이거라고 이제 확신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상대방이 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상대방의 행동력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3달 내에 상대방의 행동력, 한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좀 어떻게 행동할지. 한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그 감정 표현의 방식이 매우 소유적이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뜬금없이 우리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바로 결혼 얘기부터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한동안 휴지기를 가지기로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얘기부터 한다고? 라는 식으로 자기가 바라는 바를 바로 얘기하는 형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게 자기 나름의 최선이고, 자기가 이제 정말 마음속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3개월 내에는 움직인다. 그리고 이게 뭐 딱히 어떤 시기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계속 강한 행동력이 있을 만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마음이 되게 뚜렷해서 저도 좀 명쾌한 것 같은데 우리 관계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 관계의 흐름. 여기는 진짜 그냥 혼례를 올린다라는 예스러운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 흐름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이 관계의 흐름은 가족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아주 평안하고 안정된 관계, 두 분이 뭐 고달프게 결혼 생활 하시거나 고달프게 연인 관계를 이어가시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관계의 전면적인 전환, 그리고 그것이 두 분에 있어서는 관계의 어떤 완결이자 그 완결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가정이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지지를 받고 조력을 받고, 그리고 잘됐다 마침내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의 그런
평안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이제 나는 준비가 됐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할 거고,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던 불안이나 이런 지점이 상대방의 그런 좀 단단한 모습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흐름이어서 이 관계는 상당히 잘 흘러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를 위한 조언점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점. 그리고 조언점에 더해서 메시지 카드 또 하나 뽑아볼게요. 지금 끝내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라는 카드와 함께 지금 끝내세요 라는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나 여러분의 그런 근심 걱정을 끝내도 좋겠다 라는 뜻의 카드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 바라는 그런 미래, 이 사람과 바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그런 빅픽처가 있는데 이게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한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다 끝내려고 한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고민을 멈추세요 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확실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뭔가 동시에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면 어떤 책임감을 동반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를 여러분도 조금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같이 공과금을 내고 같이 뭐 통장을 관리하고 이런 여러분이 골치 아프게 여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어쩌면 생각해 봐야 하는 관계가, 이 관계 다시 시작된다면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책임이어서 여러분이 과연 그런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도로 카드가 조언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뽑으셨던 카드는 저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저 사람의 그런 고민과 방황의 그런 결론은 여러분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직 여러분만을 보고 있고 여러분만을 향해 있고 이 고민의 결론도 여러분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카드여서 굉장히 명쾌하게 카드들이 나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님 지금은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상대방의 행동과 보다 안정화된 관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 상대방이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상대방의 현재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최근 근황, 상대방이 지금 뭔가 나 스스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현실적으로 크게 내가 고민하는 지점은 없다 라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꽤 편안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자기가 뭐 일에서 성공을 했거나 높은 위치에 자리하게 됐거나 승진을 했거나 좋은 제안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기회나 현실적인 그런 재력,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조건에서 봤을 때에는 딱히 모자라는 바가 없다. 내가 좀 편안해졌고 재정적으로 안정됐고 풍요로워졌고 그럴 만한 기회가 있고 라는 거를 지금 분명히 아는 시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지점이 상대방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뭐 성공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고민이 없어졌는데 내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이런 마음의 그런 갈등이 있구나. 나에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이 마음의 답답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상황이 지금 상대방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지금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 직감이 뭐라고 시키는지,
내 그 마음의 눈이 뭐라고 바라는지를 좀 관찰해야 하는 시기이지 지금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기도 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머뭇머뭇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고민하고 내 마음으로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게 정말 내가 고민하는 지점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스스로 성찰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근황.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상대방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고민인 거는 확실해 보여요. 지금 내가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관계, 우리 그런 파트너십, 우리가 같이 맺었던 그런 애정 관계, 또는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그런 감정 전선들, 이거는 꼭 완전히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싸움에 그쳤지만 그 싸움이 깨진 상황이고 우리가 뭐 서로에게 실망한 상황이고 또는 뭐 아예 뭐 둘이서 좀 얼굴을 보기 힘들게 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자기를 제약하는 그런 제한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거나 같은 직장에서 만났는데 한 분 이직을 했다거나 같은 공간에 원래 잘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뭐 거리가 멀어졌다거나 두 분이 더 이상 이제 마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뭐 헤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이거를 좀 비탄스럽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관계가 나에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내가 마음의 눈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이 관계가 나에게 미련인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또는 내가 그냥 과거의 익숙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약간 이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거를 좀 강박적으로 하시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을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통하다. 너무 슬프고 너무 무기력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모자라게 느껴진다. 큰 좌절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새로운 시작이 될까? 새로운 회생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의구심도 동시에 갖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재생이 가능하다면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텐데 내가 더 바른 선택을 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선택,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할 텐데 라는 이런 좀 강박적으로 옛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곱씹거나 하는 게 지금 상대방의 근황 같아요. 그쵸. 딱히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고민은 전부 여러분에 대한 것이라는 게 상대방의 현재 상태에서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에너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님의 에너지. 근데 3번님은 상대방에 비해서 이렇게 내가 가겠다 또는 안 가겠다를 굉장히 냉정하게 동시에 빠르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맺고 끊는 거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거 정말 싫어한다. 어디 갔다가 손 안 씻고 나오는 것처럼 찝찝한 거를 진짜 싫어한다 라는 성향의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내가 일이 실패하면 했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미결의 상태에 남아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추진력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라는 분들이 3번님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이렇게 상대방과 얼굴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관계가 그래서 헤어진 거야 헤어지지 않은 거야 우리 관계가 끝난 거야 끝나지 않은 거야 우리 썸이 계속 되는 거야 아니면 완전히 망가진 거야 너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굴을 대면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뭣도 아닌 상태로 미진미진하게 남아있는 게 싫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법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 관계를 타개해보고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그러면 우리 시간 될 때 만나서 얼굴을 좀 보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아예 이 관계를 그러면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관계를 다시 짚어보자 라고 제안까지 하신 상황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도대체 여러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결정을 왜 이렇게 미루는 건지 확실하게 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여러분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지금은 마음이 약간 오히려 식었다? 라는 상황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상대방과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 이 관계를 명쾌하게 정의해야겠다. 끝이면 끝, 아니면 아님으로 해야지 나 이렇게 중간에 모호하게 있는 거 딱 질색이다. 라고 여러분은 이제 칼을 뽑아서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상대방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든 아니면 상대방과 완전히 끝내는 것이든 여러분은 사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물론 다시 시작해서 우리 관계를 다시 좋은 것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어도 나는 이 애매모호한 상태만 아니면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 상대방의 속마음. 3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은 마음으로는 우리 옛날에 그 애정을 다시 되살렸으면, 우리 옛날에 그 관계를 다시 되살렸으면, 옛날을 추억하고 향수에 젖고, 우리 그때 어디 갔었는데, 우리 그때 그거 같이 먹었는데, 우리 그때 같이 그 영화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엄청 잦아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면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과거와 다시 연결되고 싶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고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싶다라는 의지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움직이면 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질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지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왠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봤을 때에는 여러분이 똑 부러지는 면이 있고 결정을 칼같이 하는 면이 있어서 왠지 자기가 다가갔을 때 내칠 수도 있겠다. 말을 자를 수도 있겠다. 심지어 여러분이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까지 했음에도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얼굴을 보자라고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는 분이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러분과 대면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단칼에 우리 관계를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해버릴까봐 또는 우리 관계에 더 이상의 여지가 없어 라는 걸 확실하게 할까봐 그리고 자기의 이런 취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여태까지 관계에서 갖고 있었던 주도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 이런 거를 잃어버릴까봐 나는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약자로 몰리는 것도 바라지 않아.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이런 약점을 숨기고 싶고 내가 가졌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지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에게 연락하거나 자기에게 먼저 제안을 했거나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기가 이 관계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도취적인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만족감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일종의 관계에서의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계속 숨는 모습, 강경한 모습, 때로는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기 싫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요. 지금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도 내가 다시 여러분을 쟁취해야지 내가 다시 노력해서 여러분을 얻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나의 소유물 뭔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관계의 상대방이라는 관점은 조금
계속해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계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에도 내가 노력해서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노력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올 사람이라는 그런 좀 자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만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제안한다면 받아줄 거야. 근데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 내가 뭔가 여러분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 그러니까 한번 조금 더 버텨보고 뭐랄까, 우리 관계의 이런 강약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이런 심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자기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의 운명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뭐랄까, 예상치 않게 만난 이상형인 거예요. 내가 이 시기에 이런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이 시기에 이런 사람과 만나서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우리 관계는 예상치 않게 시작됐고, 여러분이라는 이상형을 예상치 않게 만났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어 라는 중요한 의미, 아주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 깊은 그 내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갖는 의미, 갖는 무게, 이거를 충분히 자기 내면으로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좀 인정하는 게 납득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용인할 수 없다 라는 마음도 있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나, 과거 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한번 대인 적이 있거나, 내가 과거에 이 정도로 마음을 주었다가 크게 한번 물러섰던 적이 있었다. 또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과거에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을 연상시킨다. 내가 그때 저질렀던 실수를 여러분에게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을 더 어리게 보고, 더 내가 이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는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 나는 너보다 더 관계에 노련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지, 여러분에 대해서 나와 뭔가 동등한 관계에 있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를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이 갑을 관계에서 을에 놓였다가 한번 마음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그때 정말 나는 무방비했었고 무기력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나에게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나보다 좀 미숙한 사람이고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와 원하는 관계의 모습, 상대방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할까요? 상대방도 지금 이 관계가 미적미적한 거는 마음적으로 힘들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변모시키고 싶어요. 빨리 변화시키고 싶고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옳아라는 그런 형태의 결정이기를 바라요. 자기가 이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고, 이 관계의 정체감을 견딜 수 없어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미루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나? 라는 확신이 스스로 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만큼 이 감정, 이 정체된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 하지만 내게 그럴 만한 그런 통찰력이 있는지, 내가 과연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핵심에 도달했는지, 그런 결단을 근거 있게 내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고 고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신뢰하지 못한다. 여전히 내 자신이 과거의 그런 실수를 반복할까봐, 과거처럼 그런 어설픈 모습을 보일까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명쾌해지기를 원하지만 조금 미적거리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실수, 미숙한 그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까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상당히 좀 이기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 끝에 좀 내리게 될 답이 무엇일지, 상대가 내리게 될 결정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고민 끝에 내리게 될 답. 상대방은 여러분과 관계를 놓지 않고 재생시키기 위해 결정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논리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아주 강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결정은 사실 여러분이 자기의 운명 그리고 자기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만난 이상형, 자기가 내가 그런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고도 다시 이상형을 만날 줄 몰랐어. 내가 예전에 관계에 크게 대인 적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깊은 관계를 하지 않겠다. 또는 다시는 그런 비슷한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이상형,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내게 나타났어. 그리고 그 사람과의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경험을 잊게 해줄 정도로 여러분이 내뿜는 빛이 강력했어 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제안할 것이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런 명쾌한 형태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자, 헤어지자 이런 거를 이제는 미적미적하지 않고 분명한 형태로 우리가 파트너십을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관계를 새로 만들어보자. 우리가 균형 잡힌 이런 연인의 관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 사람이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계속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을이 되었을 때 크게 대인 적이 있다 라는 이런 자기 나름의 근거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일이죠. 왜 자기가 꼭 이렇게 갑을 관계에 집착을 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 그럼 3개월 내에 어떤 행동을 할지 상대방의 행동력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미루고 정말 미루다가 행동을 하기는 하네요.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느끼고 여러분은 진짜 참을 수 없는 지경일 거예요. 여러분은 빨리 이 모호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가냐 부냐 그거 결정하고 싶은데 상대는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도 많고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미루고 여러분과의 대화를 미루고 여러분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어영부영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메시지 차단을 하냐? 그런 거는 절대 못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잘 단절되지 않으면서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여러분에게 좀 은근히 시그널을 보내고 여러분의 동태도 체크하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내가 미루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결정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고조시키자 이제 그때 되면 이 사람이 3개월의 한 마지막쯤에 행동을 할 것, 그리고 그 행동이 좀 소기의 성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관계의 그런 재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그때까지 몹시 답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같이 볼게요. 상대방과 나의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그 중간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아요. 중간 과정이 너무 쉽지 않고 상대방이 결정을 내렸을 때 여러분과 오히려 다시 갈등이 재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스스로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내가 너무 많이 물러섰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다시 만나자고 제안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때 우리 만나서 밥 먹고 얘기 좀 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무시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또 너 충동적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그 갑을 형태의 유지를 내가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법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럴 거면 앞으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마. 그럴 거면 앞으로 이런 관계의 형태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먼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거기에 따르기만 하는 관계, 또는 너는 그렇게 모든 걸 다 회피하고 내가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네가 움직이는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갈등이 지금은 저 사람이 회피해서 생기지 않는 갈등이지만 저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 갈등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거를 극복했을 때 분명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있다라는 얘기여서 결말은 좋아요. 관계의 그런 흐름은 좋지만 그 중간 과정이 여러분이 참 힘드시거나 상대방과의 그런 갈등을 다시 겪을 수 있겠다라는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새로운 그런 사람과의 그런 연애운이 있을지 이것도 좀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과의 그런 연애운이 있을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의 좀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새로운 인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저 인간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실 거고, 내가 아직까지 저 사람에게 미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심정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면 이 새로운 관계는 제대로 발전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과거의 인연, 내가 지금 과거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어 라고 여러분이 새롭게 만날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좀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약간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에 내가 정말 전면적으로 몰입하겠다 라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됐고, 과거와는 정말 완전히 굿바이다 라는 마음을 맺지 않으면 양쪽에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관계여서, 새로운 인연은 조금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조심하시라 라는 그런 카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 관계를 보라 라는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관계의 회복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관계가 여러분이 그동안 누적시켜온 문제, 그리고 상대방이 그동안 회피해온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피해서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비록 그 얘기를 꺼내기가 껄끄럽더라도,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고, 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도 그런 기대에도 지나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근데 어떤 긴 기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긴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방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특히 상대방이 뭔가 과거에 대인 지점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언급은 했지만 자꾸 얘기를 회피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아야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회피적인 면을 보인 거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비겁한 면을 보인 거구나 라는 좀 풀어나갈 만한 실마리가 서서히 발견되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관여해서 그 얽히는 실타래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힘드시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답답하시겠지만 그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4번님 상대방이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4번님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상대방은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일단 달성해놓은 목표를 여러 개 설정해놨다면 그거에 한 뭐 1단계, 2단계 정도는 분명히 달성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목표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그러면 한 1단계 또는 2단계까지는 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 그런 성취감은 느끼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목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달성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하고 이게 좀 그렇게 뭐랄까 호락호락하진 않다? 내가 뭐 최소 이 회사에서 뭐 3년을 일하기로 했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마지막 1년을 버티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지금 돈을 뭐 얼마를 모으기로 했고 그거에 한 70%는 모았는데 그 이상 모으는 게 힘들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 박차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고 오히려 이 말미가 되니 내 기력이 다해서 내가 애쓰던 것이 굉장히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뭘 위한 노력이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버텼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썼나 내가 그래서 그 목표를 다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라는 식으로 좀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분은 좀 다른 거를 다 등한시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자기 관계가 희생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여가 생활을 즐겨왔었는데 그 여가를 희생했다.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잃었다. 내가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그런 열정,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었는데 그 때문에 잃은 거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유의미한 성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법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존재론적인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뭐랄까 내 노력이 이게 다 헛된 것이면 어떡하지? 내가 잃은 게 너무 크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꾸 현재 상황으로부터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도망가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속내는 진정한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나의 진짜 고민도 드러내지 않고 왜냐면 이런 걸 말하면 자기가 좀 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철없어 보이고 또는 갑자기 왜 여기 이제 와서 왜 난리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자기의 현재 입지가 위협을 받거나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런 덕망 브랜드 가치가 깎이거나 자신의 평가가 깎이거나 자기가 뭐 3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2년 일하고 퇴사를 하면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나 자기가 이뤄놓은 목표를 한 70%만 달성하고 탈주하면 주변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을 숨기고 여러분에게도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이거를 뭐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근데 당장은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좀 도외시하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기의 여태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놓치기 싫고 여태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상대에게 좀 크게 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대가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절반인 것 같아요.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과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반반인데 또 막상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4번님의 에너지. 아, 4번님에게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 왔거나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는 시점이 최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내가 고민하는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만한 기회가 생겼다. 나에게 어떤 이직의 제안이 왔다. 아니면 어떤
뭐 내가 늘 바라던 그런 계약의 형태에 대한 제안이 왔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과거에 익숙했던 삶의 형태를 버리고 또는 과거에 익숙하게 여겼던 그런 뭐 직장이나 공간을 버리고 새롭게 한번 떠나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남들의 눈에는 왜 굳이 저런 결정을? 이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결정일 수도 있고 또는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아니 어떻게 그걸 했어? 라고 놀라워할 만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 주변 시선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라는 사실 자체를 좀 즐길 만한 에너지 그리고 즐길 만한 시점이 지금이 아니신가 싶어요. 이건 역으로 보자면 과거에 대한 큰 미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여겼던 공간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다. 뭔가 내가 미련을 갖거나 과거에 대해서 괜히 욕심을 부리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은 더 이상 나에게는 없다 라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좀 에너지이자 속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4번님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현 시점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4번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좀 소유욕이 강하신 분 같고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목적,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계획, 현실적인 그런 성취, 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관계에 있어서 한번 내 울타리 안에 들인 사람은 보내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모두 이 사람의 특징이자 현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내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내가 이러저러한 면에 대해서 조금 취약함을 느끼고 있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또 그런 약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일 또는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일 지금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든 그런 갈등을 굳이 표면화하기보다는 일단 속으로 사귀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에 대해서 놓아줄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나 회피적이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하지만 자기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여러분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기 약점을 숨기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고 싶은 의지는 엄청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드는 것은 여러분만큼 멋진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다니 난 진짜 행운아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나와 만나기로 했지? 나에게 호감을 가졌지? 나와 이렇게 연애를 했지?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줬지? 이런 들뜨는 마음이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은 뭐 정말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가장 예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이상형으로 꼽을 만한 여러 가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놓아버리기 싫다. 이 관계를 놓치기 싫고 이 관계를 완전히 내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도적인 모습, 주체적인 모습 이 관계를 지키겠어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마음이긴 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좀 뭐랄까 굉장히 열망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도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인 거거든요. 나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을지 내가 상대방에게 갖는 의미 어떤 존재인지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상대방에게 갖는 의미. 상대방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편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든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적인 역량도 뛰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꿈은 다 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민을 가고 싶다면 이민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어디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떠한 직업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상형이 있다면 그 이상형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과 좋은 짝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과 좋은 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좋게 평가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최선을 다하면 나와 여러분 간에 기본적인 어떤 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갭을 메우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노력한다면 나와 뭔가 급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도 볼게요.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를 원할까요? 지금 당장은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자기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그리고 자기를 자꾸 상처 주는 요소가 이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품어내고 다시 여러분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번은 깨진 관계였고 한 번은 이미 단절을 경험한 관계지만 그래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 관계를 잘 이어붙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 라고 해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바라는 형태. 그래서 이 사람은 재회를 원하냐? 라고 하면 재회를 원한다. 이 사람은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냐? 라고 하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 인연이 다시 교차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답이 뭘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뭔가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자기의 발목을 부여잡게 만드는 자기의 발목을 이렇게 쥐고 앞으로 못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단은 그 약점을 또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일단은 안고 가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게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숨기고라도 그거를 여러분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사실은 회사에서 이 정도로 일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그만뒀어 라거나 내가 지금 모으기로 한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사실 그 목표는 빚을 갚기 위해서야. 내가 계약을 잘못한 게 있어서야. 뭔가 자기의 약점이 될 만한 지점이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소홀한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지점이 이분에게 있다면 이분은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치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안정감을 줘야지, 안도를 줘야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에게서 벗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너무 긴 시간이 생기게 되고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자신을 숨겨서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좀 관계를 이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할 것이라는 게 상대방이 내리는 결정인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의 골치 아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한 3달 내에 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3개월 내에 상대방의 행동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기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그냥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는 이제 행동을 스물스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다시 온난한 전선이 형성이 되고, 여러분이 자기를 좀 받아주는 것 같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와중에 이 문제는 좀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조금 보수적인 수세적인 형태로 여러분에게 조심조심 접근해 온다라는 게 좀 3개월 동안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인 접근을 기대한다면 상대방이 바로 그런 감정적인 접근을 할 거예요. 자기 속 내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직하게 정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접근, 조심조심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는 접근을 상대방이 3개월 내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도 여러분이 그 스물스물 들어오는 상대방을 받아준다면 굉장히 금방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가 헤어졌었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시 좋아졌네, 또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서로 한번 다투었었지, 격하게 다투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좋아졌네 라고 이렇게 관계가 금방 안정화되고 다시 여러분이 서로 열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나와요. 근데 상대방이 끝까지 이렇게 감추는 문제나 어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곤란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만한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뭐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불편해진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이제 그 문제를 계속 감추고 있다 보니, 또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 자기 마음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더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 자꾸 더 많아지고 자꾸 더 생기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금 혼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캥기는데, 내가 너무 여러분에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정직하지 않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그런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 지점에서 이 관계가 약간 삐그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상대방이 만약에 감추고 있는 문제, 상대방이 여러분의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점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관계를 위한 조언점. 예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감정에 집중하세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좀 은근히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 신호나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 넘어가는 얘기로는 했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거나 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마치 상대를 다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만나는 사람처럼, 우리가 관계를 재회라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로 만나는 관계처럼
둘 다 설레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대방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해 나가면서 만나는 것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간과했거나 또는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새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상대방에 대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신선하게 내가 옛날에 알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변한 면모는 없는지, 새롭게 알아가야 할 면모는 없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리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